자, 교과서 154페이지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 갑니다. 개념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 했다 그죠. 그때 그 목적이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행위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 다른 말로 뭐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한다 그죠. 하나의 단어로 공통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떤 동의가 있죠 그죠.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효력 요건은 뭐요? 다른 말로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은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라 한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때 목적대로 효과 발생에서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야?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확정성 뭐야? 확정 가능성을 말하죠. 확정될 수만 있으면 족하죠.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죠? 자, 교과서 따라오세요. 법률의 목적은 처음부터 뭐야?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앞으로 뭐야? 확정될 수만 있으면 족하다.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행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확정성이라 뭐야?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그죠? 처음부터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속인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법률행위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해서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뭐야?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 그죠? 이 부분만 통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야? 판례가 뜬다면 이 판례밖에 없어요. 즉, 매매는 대표적인 법률행위 맞죠?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목적물과 대금이 뭐요? 반드시 정해져 있을 필요 없고 앞으로 뭐요? 정해질 수만 있으면 매매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일단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성립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는 출제가 되는 파트죠. 예. 일단 목적이 확정이 되었더라도 효과 발생을 해서는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 그때 확정된 법률의 목적이 뭐예요? 실현이 불가능하면은 법률행위는 있었지만 그 법률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심해 바다 3만 몇 회 빠져 있는 결혼 애물 반지를 찾아주기로 보죠. 100만 달러를 그 대가로 지급키로. 아무리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체결이 됐지만 목적 달성이 뭐야? 불가능하죠. 그와 같은 도급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결론. 그 당의 법률행위가 가능, 불가능이냐 여부의 최종적 판단 기준은 거래관념이죠. 그죠? 우리는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은 우리 사회에서, 즉 다른 말은 뭐예요?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기준은 뭐예요?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그 관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거래 관념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뭐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무효죠. 그죠? 예. 물리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렇지만 반대로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통령 그죠? 상식상 우리 상식상 불가능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교과서에 있는 예죠. 한강 모래사장에서 뭐야?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주기로 약속.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 무효이다. 그다음 뭐야? 무효인 불능이 뭐야? 확정적임을 요한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그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기본 시간에 어느 더운 여름날 금요일 저녁에 슈퍼에다가 갑니다. 왜? 주말에 집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를 뭐야? 미리 주문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날따라 워낙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가게에 있는 맥주가 뭐야? 아예 동이 났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그렇지만 가게 주인 아저씨는 내가 원하는 주말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맥주를 배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도매상으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단골이죠. 그죠? 매년은 출제되지 않지만 각종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자, 건물이라고 씁니다. 건물. 가벌간의 건물 매매가 요 날짜에 체결이 되었다. 당해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원하는 바는 뭐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획득이죠. 근데 첫 번째. 법률행위는 이때 성립했죠. 근데 성립한 당초부터 뭐요? 이미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획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이를 원시적 불능. 임이죠. 그죠? 이런 단어를 찾는 거죠. 그죠? 예. 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있으면 쉽고,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뭐예요? 이에 해당하는 어떤 문구를 찾아내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초부터 뭐예요? 이미 그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무효죠. 무효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 문제입니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한 법률행위는 매매는 있었죠. 즉 성립은 했지만 뭐예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그 법률행위 매매는 무효. 효과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생길 수 있다. 그죠? 요건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항상 단어만 연결시킵니다.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어떠한 문구만 연결돼요? 원시적 불능하고만 연결되죠. 그죠? 다음 중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면 이렇게 물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어떤 책임의 유형은 어디에만요? 원시적 불능에만. 자세한 것은 채권법에서 할 겁니다. 채권법에서. 자,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요. 요 날짜가 최종적으로 뭐요? 매매를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그죠?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기는 거죠. 최종적으로 매매를 완성키로 약속을 했는데 10월 5일자에 건물이 소실됐어요. 이전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됐죠. 근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했다. 근데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 그죠? 이행이 있기 전에 사후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죠? 이걸 뭐야?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후발적 불능. 그러면은 후발적 불능은 이 의미에 있는 단어를 찾는 거죠. 성립 이후에, 그죠? 성립 이후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 결론. 후발적 불능 행위는 뭐야?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채권법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매매는 뭐요? 매매라는 계약이 하나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성립하고 매도인은 뭐요? 소유권을 넘길 채무가 성립하죠.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뭐요? 쌍방 당사자 모두가 뭐요? 상대방이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그때 그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 있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쌍방 당사자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이와 같은 계약을 뭐요? 쌍무계약이라 한다. 그죠? 그때 매수인은 어떤 채무를 부담합니까? 대금 지급 채무. 그죠? 근데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형태요? 매도인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불능이요. 근데 이것도 후발적 불능이 매도인에게 기책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채무불이행 책임진다. 그죠? 매도인이 뭐예요? 채무자죠. 이행 불능이란 채무불이행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형태라고요? 매도인에게만.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을 뿐 이행 불능은 없습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게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죠. 그죠? 즉, 이행 불능이란 채무 불행의 유형은 매도인의 채무의 경우, 그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의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죠? 그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채무불이행.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다, 그죠? 채무자가 매도인이죠. 잘못이 없다면 그때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뭐야? 위험의 부담 문제다, 그죠? 채권법 3입니다. 그러면 위험의 부담 문제는 어떤 단하고 연결시게 돼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항상 뭐예요? 원시적 불능에만 생길 수 있는 책임의 형태고, 위험의 부담 문제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에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다, 그죠? 요 민법 총칙 여기까지만 다 하는 정도 연습. 민법 총칙의 문제는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입니다. 유효냐, 무효가. 자, 그 다음에 쉽게 갑니다. 가불간에 토지 플러스 뭐요? 건물의 매매가 일괄적으로 있었죠. 토지 건물 매매가 일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뭐요? 토지 건물 매매 전부가 불능해서 뭐요? 전부 불능. 건물만이 이행이 불능하다 그죠? 이를 일부 불능이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효 파트에서 다시 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죠.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뭐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었다더라도 뭐요? 없었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나머지 법률행위를 뭐요?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그죠? 이를 일부 무효의 법리. 그때 다시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교과서에 밑줄도 긋지 말고 사실적 불능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 건물이 소실됐죠. 이 같은 불능은 뭐예요? 사실적 불능. 건물이 소실이 안 됐어요. 근데 건물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능통물이죠. 이 같은 불능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이라 한다. 구별 실익이 없어요. 그래, 객관적. 객관적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하죠. 건물이 소실됐죠. 그럼 누구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는 넘길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주관적은 뭐야? 자기만이죠. 그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도했어요. 근데 뭐야? 등기 넘기 전에 저게 되게 뭐야? 이종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죠? 그때 갑은 더 이상 을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죠. 그렇지만 병은 여전히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불능은 뭐야? 주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야? 채무 불행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뭐만요? 원시적 불능의 효과와 후발적 불능의 효과죠. 민법 총칙에서는 유효다, 무효다까지만. 몇 회차 기출 문제입니까? 15회차 기출 문제 교과서 꺼볼게요. 원시적 불능은 임의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를 찾는 거죠. 근데 1번 보니까 임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음 주 원시적 불능인 것을 묻는데 임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죠. 여기 뭐야? 요거다, 그죠? 자,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 이후에 소용이 있었습니까? 매매 계약 전에 이미 소용됐어요. 공용 수용 텐이잖아요. 텐이 뭐예요? 과거의 개념이죠. 임의라는 거죠, 그죠? 임의. 그 후발적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이죠. 답이 바로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임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쉬운데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당사자의 매매가 있었죠. 근데 매매 이후에 뭐야? 수용이 되었는지, 매매 전에 수용이 되었는지, 그죠? 그 부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 다음, 계약 체결입니다. 공용계약이 있었죠, 공용계약. 공용계약이 있었는데 뭐야? 그 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 죽었다? 살아있었죠. 계약을 해놓고 뭐요? 그 이후에 사망했죠. 그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이 부분까지가 읽으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어요. 매매했어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그렇지만 매수인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획득이 목적이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소유권 획득은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사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후발적 불능. 그 다음, 그 3번, 4번은 같은 어떤 유형의 질문이에요. 가짜, 임시 가짜죠.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소유권자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죠. 그죠? 충분히 처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압류된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없죠. 그죠? 소유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됐지만. 그런데 사후에 뭐요? 가압류가 실행해서 강제 경매 절차 진행으로서 그 건물을 소유권 잃어버렸어요. 계약 체결 전에는 가능했죠. 근데 그 위에 그죠? 후발적 불능. 그 다음. 그건 쉽죠. 그죠? 후자가 붙어버렸죠. 계약 체결 후에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의 방화로 소지. 명백한 후발적 불능이다. 그죠? 후발적 불능. 5개 질문까지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가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이 뭐예요? 기준 시점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매매라는 법률에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매매라는 법률행위 전에 뭐예요? 전에 이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 되고, 매매 계약 당시에는 뭐예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죠? 후발적 불능.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그 기준점만 우리가 잡고 있다면 국어 실력을 묻는 거죠. 국어 실력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5번 보세요. 매일 문제 5번. 매일 문제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처음부터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죠. 앞으로 확정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아직까지 안 했어요. 네. 법률행위가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효력 규정에 반하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그때 무효됩니다. 그렇지만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죠. 그죠? 처벌은 받지만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요. 법률행위 목적의 실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법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네, 유효입니다. 그 정답은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그죠? 원시적 불능의 행위만이 무효. 그 다음, 4번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질문이요. 우리가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 봅니다. 동기가 불법인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문제 없습니다. 원칙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효이다. 됐다. 그죠?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는 유효. 다만 동기가 뭐예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뭐예요? 무효된다. 그죠? 네, 그때 다시 확인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했다면 그 법률은 유효이다. 틀렸습니다. 타당성 파트에 볼 거예요. 우리는 성문법주의죠.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이 지켜야만 할 것은 뭐예요? 쭉 개별적인 강행법규를 마련해 두죠. 근데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해서 강행법규를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강행법규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배우자 있는 자가 처벌 둘 수 없다. 이런 조문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는 뭐요?
국민들의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 타당성이 없죠. 따라서 개별 강행법규에 위배치 않더라도 법률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그죠? 103조에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문이죠. 그죠? 종합적인 지문입니다. 자, 적법성으로 합니다. 적법성이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를 그죠? 적법하다 그러죠. 그죠? 반대로 그 강행법규에 위배된다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다 그죠? 위법하다 그럽니다. 자, 근데 체크할게요. 강행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하므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무조건 무효죠. 그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강행법규는 일정한 개인들만이 지켜야 됩니까? 모든 자가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추후에 추인해서 유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끝내 무효다. 그죠? 따라서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앞으로 계속 반복이요. 강행법규라는 것은 국가가 법질서 차원에서 그죠? 모든 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조문이다. 그죠?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무조건 무효고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개별적 당사자에게 무효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절대적 무효.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강행규정이라 한다. 그죠? 강행규정. 그때 말 그대로 강행법규란,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죠. 누구나 지켜야죠.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노로로만 하기로 하시고. 그럼 강행법규의 반대가 임의법규,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게 임의규정. 자, 근데 물어볼게요. 민법상 어느 것이 원칙이라 했어요? 민법은 이게 원칙이죠. 민법은 공법이 아니면 사법이다. 그죠? 사법. 사법이고 사법은 사적 자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규정은 원칙 임의법규. 그래서 어떻게 외워달라고 그랬죠? 임의법규는 외울 필요 없죠. 그죠?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의 강행규정. 민법상의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이요. 단속규정은 없어요. 효력규정 말 그대로 효력일 거 위배되면 당행위는 무효가 되어버려요. 근데 단속규정은 경찰 법규에 많습니다. 효력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단속규정은 교과서에가 있죠.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무허가 숙박업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을 단속 규정을 한다. 그죠? 위반하면 당연히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행위자는 처벌받죠. 그렇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죠. 그죠? 이와 같은 강행법규를 단속법규라 한다. 그 개념 정도만, 그죠? 효력규정하고 대비되는 정도만.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혹시나, 그죠? 반복해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급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법률이 특히 일정한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영업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옆반에서 자격증 따면 중개업을 하고 있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정권업, 강업권 등 이런 것들은 엄격한 자격자에게만 그와 같은 행위를 허락했어요. 그때 그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당연히 법상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그 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권업 등의 명의를 대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뒷부분이요.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격이 없죠. 그죠? 허가, 합격증이 없어요. 그때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렸어. 중개업을 합니다. 그때 당사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무효지만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그죠? 이런 정도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교과서 박스로 묶어뒀습니다. 이 부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속 규정, 혈액 규정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됩니까? 유효인 것은, 무효인 것은 이렇게 출제되죠. 그래서 유효, 무효로 외웁니다. 무효, 유효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 뭐요? 특히 옆반에는 자주 출제됐던 질문이에요.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중개를 알 사람은 중개 보수를 받죠. 근데 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있죠. 그죠? 그때 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이 있다. 그때는 뭐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로 속인다. 그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 우리 첫째 주에 봤던 판례죠. 그죠? 정권 투자가 깡통이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 그죠? 이 같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그 다음, 이 부분 우리가 안다. 그죠? 사립학교가 재산을 처벌하면 주무관체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여튼 허가 없는 처벌행위는 무효이다. 마지막은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있는 토지 거래는 관할관체 허가 있어야 되죠. 허가 없는 행위는 무효. 이 부분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 답을 한 번 없어요. 여기 반대입니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지만 1인 매매는 유효입니다. 1인 매매는. 자, 1인 매매가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할 때 뭐요? 언제 어떤 종목을 사서 언제 팔 것이냐. 이건 다 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권회사 대리에게 뭐요? 일정 금액을 맡기면서 네가 뭐요? 종목을 선택해서 그때그때마다 사고 팔아. 완전히 맡깁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뭐예요? 1인 매매를 하는데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 왜 이와 같은 행위를 처분합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죠?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투기가 문제되면 그 행위를 굳이 무효로 할 필요 없이 뭐예요? 세금만 추징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 그죠? 따라서 전매행위, 그죠? 법 위반의 전매행위. 분양권을 사고 못 팔도록 한대, 그죠? 일정 기간 내에 여기서 전매하더라. 또는 중간 생략 등기를 왜 합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발각되면은 세금 추징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 그런 정도까지는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질문화된 적이 있는데 강행규정이라면 뭐요? 다른 말로 강행법규라면 쌍방 모두에게 뭐요?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편면적이라는 것은 뭐요? 다른 말로 일방적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 쌍방 모두가 아니라 뭐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강행법규죠. 그래서 존속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뭐예요?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규정은 뭐예요? 편면적.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만을 구속합니까? 임대인만을, 그죠? 임대인만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면적. 자, 그래서 현행법에는 뭐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도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런 정도로만. 자, 그럼 탈법행위로 갑니다. 교과서에 뭐요? 있는 내용들을 다 내 것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결론 정도로만. 근데 제 교과서는 뭐요? 그것도 내용을 압축해 뒀습니다. 근데 일반 교과서는 한 2페이지 정도로 엄청나게 양을 할애하는데 필요 없어요. 탈법행위. 말 그대로 뭐요?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치 않고, 그죠? 돌아서 우회적으로 강행법규가 금하는 것을 실현하는 이 같은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는데, 효력요, 원칙. 탈법행위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법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공무원에 연금 받을 권리는 뭐예요? 사적 담보로 제공을 못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탈법적으로 뭐예요? 사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그죠? 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연금을 대신 받아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거.
사적 담보의 재고는 한 탈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탈법 행위가 다 무효가 아닙니다. 예적으로 뭐요? 유효입니다. 교과서에 얘가 뭐죠? 동산의 양도담보는 유효이다 돼 있죠. 그죠? 동산의 양도담보는 유효입니다. 동산의 양도담보제도는 판례가 있는 간섭법상 제도 하나 있죠. 그죠? 근데 민법상 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는 뭐밖에 없어요? 질권제도죠. 근데 질권을 설정하려면 뭐요? 반드시 담보물을 질권자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된 게 공장의 기계밖에 없어요. 근데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택하면 뭐요? 기계를 은행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를 맡긴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뭐요? 편법적으로 소유권은 뭐요? 은행에다 양도하고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이게 뭐야? 양도담보제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죠? 그래서 결론. 탈법 행위는 뭐야? 원칙은 무효지만, 그죠? 예외적으로 동산의 양도담보는 유효이다.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교과서 기출지문 볼게요. 강행규제에 관한 설명적 옳은 것은, 자, 이 파트는 뭐예요? 우리가 첫째 주에부터 배우는 지문이죠. 신의적 파트에. 신의적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죠.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까?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그죠? 법원이 판단한다, 그죠? 네. 틀립니다. 신의적 파트에서 가장 기본 지문 중에 하나죠. 신의적 위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내용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2번 봅니다. 무효 주장. 이것도 계속 연습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제 설명이 기억나는지 보세요. 무효는 특정한 자만이 주장합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뭐예요? 결론.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무효 주장은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질 위반이 아니 되죠. 실질 위반이 틀립니다. 자신 스스로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했죠. 근데 결론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라도 뭐예요?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주장은 실적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네. 그다음 3번 강행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된다, 그죠? 강행법규 위반 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뭐요? 절대적 무효이고 당사자 개인의 초인 의사로 유익에 절대로 할 수 없다, 그죠? 절대로 초인할 수 없다, 그죠? 초인으로 유효될 수 없다. 정답 4번이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뭐예요? 언제나 그 급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가 틀다, 그죠? 103조, 강행법규죠.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그죠? 103조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뭐예요? 불법어린 급여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개별 강행법규 위반에게 무효는 이미 급부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뭐예요? 절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6번 보세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유효를 찾는 거죠. 1번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다, 그죠? 네, 무효죠. 무효. 그 다음 2번 가만히 있잖아요. 전매 제한 위반 행위. 처벌은 받지만 당행위는 뭐예요? 유효다, 그죠? 네. 법 위반의 전매 행위, 그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가난한 채 허가 없이 뭐예요?
사립학교가 기본재산을 처분했죠. 그죠? 무효죠. 그죠? 예, 무효. 사립학교는 재단법이죠.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뭐요? 허가관청에 처분에 있는 허가 있어야죠. 허가 없는 행위는 무효. 그 다음 103조에서 봅니다. 도박으로 한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죠. 이를 변제키란 약정은 뭐요? 무효이다. 그죠? 무효. 그 다음 대표적인 103조 위반의 뭐이죠? 뇌물약정. 그죠? 무효입니다. 자, 지금껏 목적의 유효권, 적법성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103조로 갑니다. 103조는 무조건이요. 무조건. 103조는 제목을 뭐요? 이것이 반사의 질서행위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그죠? 사회적 타당성이라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반사의 질서행위 또는 줄여서 뭐요? 반사의 행위 이렇게 기억할게요. 갑을 간에 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남과 을려 사이에. 우리 가족법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여자를 뭐요? 첩으로 둘 수 없다는 같은 개별 강행법규는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업을 내원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뭐요? 처벌독이란 계약은 개별 강행법규에는 위반하지 않지만 뭐요? 국민들의 건전한 뭐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윤리, 도덕 감정을 만든다 그죠? 이와 같은 윤리, 도덕에 반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적합하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죠. 이와 같은 사회 질서에 뭐요? 위반하는 법률에 뭐요? 개별 강행법규에는 위배치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뭐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뭐요? 무효로 한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교과서 보지 마시고. 이때 이와 같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뭐요? 사후에 절대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후에 개개인의 의사로 뭐요? 이와 같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강행법규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에게 103조 위반 행위는 뭐요? 누구에게나 무효이고 절대로 뭐요? 추인할 수 없다. 자, 볼게요. 쭉 확인합니다. 굳이 체크한다면 뭐요? 이 부분 일반적인 단어 체크하면 돼요. 일반적. 개념에서. 즉 103조는 뭐예요? 매매 등 개별적인 법률에게만 한정적으로 뭐예요?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다 적용되는 조문이 되죠. 이와 같은 규정은 뭐예요? 일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일반. 따라서 매매, 혼인 등 뭐예요? 모든 법률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 조항이에요. 즉 103조는 뭐예요? 모든 법률에게서 뭐예요? 반사의 질서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대표적인 일반 규정이 된다. 즉 매매, 임대차 등 뭐예요? 개별적 법률행위만 아니라고 보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게서 적용되는 것. 이때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건전한 도덕, 윤리를 말이죠. 이때 도덕, 윤리 수준은 우리 사회에서 고매한 어떤 인격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입니까?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 수준이에요. 최소한의 도덕 수준이라 그러죠. 따라서 이 부분요. 다시 한번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가시냐 하면은 160페이지요. 160페이지의 판례, 제일 밑에 6번 판례하고 뭐요? 옆 페이지 7번 판례가 묶어져 있죠? 네, 묶을게요. (103조의) 유효, 무효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잣대가 도덕이죠, 그죠?
이때 도덕은 최소한의 도덕이죠. 그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을 보시고서 여기 5분 판례입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죠?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기 한다. 그죠? 그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채권자는 뭐예요? 허위로 내셔서 허위의 건전한권을 뭐 설정을 한다든지, 그죠?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으로 유효냐, 무효냐는 겁니다. 당연히 반도덕적 행위 맞죠? 근데 103조 위반이 뭐예요? 무효는 모든 반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반도덕적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남이 뭐요? 세금을 포탈하면 뭐요? 그건 나쁜 놈, 세금 포탈이죠. 내가 세금을 뭐요? 안 내면 뭐요? 그건 절세, 그죠? 아니,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뭐요? 세금 내기 싫어요. 자, 돈을 빌릴 때는 뭐요? 반드시 갚겠다는 의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빌린다, 그죠? 근데 나중에 뭐요? 갚으려면 꼭 공돈을 돌려갚는 약간 생각이 들죠, 그죠? 웬만하면 안 갖고 싶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따라서 이 정도는 뭐요? 발각되면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뭐요? 세금만 추징하면 돼요. 이런 것들도 뭐요? 되돌리면 돼요. 그 행위 자체를 굳이 유효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뭐요?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안 돼요. 다른 어떤 뭐요? 무효원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103조 위반에 무효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요? 세금만 국가에서 뺏으면 돼요. 그죠? 이거 되돌리면 되고. 따라서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죠. 강제 집행 문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계속요. 판단기죠. 자, 1번은 크게 중요시 하지 마세요. 103조 위반은 누구나죠. 그죠? 누구나. 근데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는 판단은 뭐예요? 행위자의 시각에서 판단합니까? 우리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해요. 당연히 객관적이죠.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토대로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그 103조 위반 행위는 뭐예요? 무효죠. 103조 위반 행위가 아니면 뭐예요? 유효죠. 그죠? 그럼 당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하면서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다, 그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 행위 당시죠, 그죠? 행위 당시입니다.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은 행위 당시예요. 그래서 원식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도 뭐야? 유효, 무효니까 언제 당시?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이미 뭐야? 불가능한 행위는 원식 불능으로 무효. 그 이후에 뭐야? 불가능한 행위는 후발적 불능으로 유효. 다 유효, 무효로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행위 당시에 뭐야?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뭐야? 그 이후에 어떤 뭐야? 사정 변화로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죠. 그죠?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뭐야? 요겁니다. 좀 단어 찾는 연습이요.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의척하시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뭐야?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당시에는 그 계약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죠. 무효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비록 그 이후에 목적물이 뭐예요? 범죄로 취득된서 뭐예요? 사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그 계약이 뭐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일방은 상대방에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유효니까 뭐예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무효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행 청구가 뭐야? 103조 위반이 될 수 없다죠. 그죠? 그 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키포인트가 요거다. 그죠?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매매 계약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뭐야? 매수인이 그 목적물이 범죄로 인한 작물임을 알았다면 뭐야? 그때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다 뭐이다?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계약이 뭐야? 유효죠. 유효니까 뭐야? 계약은 그대로 유효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하도록 그 얘기가 뭐야?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103조의 유효, 무효는 뭐예요? 그 행위가 개별 강행 법규는 존재치 않죠, 그죠? 그 개별 강행 법규를 위배되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가 국민들의 어떤 건전한 윤리 감정에 반해서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그죠? 무효이다. 그때 유효, 무효의 판단은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이때 윤리는 뭐예요? 최소한의 어떤 도덕 윤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든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다음 시간에서는 그 이하로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